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담비 담당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2015년 3월 29일, 3월에 또 두 번째 시험이 바로 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익을 언제 시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험이 자주 시행될수록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만 준비 안 하고 시험만 자주 본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 주변 학생들을 보다 보면요. 에이, 시험 많이 보면 무조건 오르겠지. 이렇게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토익이라는 시험의 출제 기관인 ETS에서는요. 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동안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을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문법, 추론 능력, 어휘 능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또 철저하게 분석하는 시간 또한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월 29일 날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art 5, 101번부터 140번까지 먼저 한번 예상 포인트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101번부터 120번까지 문제들은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되는 편인데 요즘 들어서 그렇게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자, 일단 주어 자리에 비즈니스 가이드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새로운 무역 뭐뭐입니다 라는 거죠. 이것을 동격으로 처리할 만한 일단 명사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일단 4개의 보기 중에서 여러분 명사가 딱 하나 눈에 보이실 겁니다. publication 이란 단어. 우리나라 말로 출판 혹은 출판물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네. 즉, 이 비즈니스 가이드가 우리가 서점 가서 볼 수 있는 잡지나 서적 등에 해당되는 출판물, 무역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새로운 출판물이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뒤쪽에 있겠죠. 자세한 정보들에 관한 거란 얘기죠. 잡지 안에 있는 것은 정보 아니겠습니까? 정답이 이제 D번이 된 건데 가끔씩 publishing이란 단어가 혹시 명사가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publishing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출판업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publishing 뒤쪽에다가 만약에 company까지 붙이게 되면 출판이라는 행위를 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사 자리에 자체적으로도 맞지는 않습니다만 출판물과 출판업이라는 것은 좀 다른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하나의 잡지 이름을 얘기할 땐 publication이라고 얘기한다. 뒤쪽에는 잡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또 뒤쪽에서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문제죠. The end of the month. 이번 달 말까지라고 할 때 항상 rival로 등장하는 단어 by와 until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by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이번 달 말까지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이번 달 말까지라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범위 안에만 있다면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어느 한 순간에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 must submit the relevant receipt 이라고 나왔습니다.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대요. 여러분, 현재에서 이번 달 말까지 여기를 쭉 제출만 합니까? 그럼 여기 이제 누군가 있고 영수증을 이렇게 이러면서 누가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제출하는 거 아니죠? 이 범위 안에서 제출을 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반대로 until을 쓰게 되시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기간을 다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번 달 말까지 해놓고 뭐 일을 계속할 거야. 계속될 거야. 그럴 때 쓰는 게 until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 안에서 한 동작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시점에 해당되는 동사들이 오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네. 만약 until 정답이 되려면 이런 거죠. 2시까지 우리 회사는 영업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새벽 2시까지 쭉 영업을 진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until이 정답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by입니다. 동사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사실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expand라고 한다는 느낌을 확장하다라는 뜻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죠? 네. 일본이라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가서도 이 회사를 한번 차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확장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사업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xpand란 단어와 왜 into가 어울리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일단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서 확장한다는 개념이 바로 expand into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into가 쓰였을까라는 느낌을 많이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 본거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일단은 입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투 개념인 겁니다. 그죠? 네. 실제 시험에서는 인투 다음에 네, 잘 나오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네. 중요하지 않겠죠? 뭐 인도와 말레이시아와 터키를 묻는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expand into 지역 이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살짝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앞에 대명사가 있는데 또 대명사를 쓰라고 하니까 살짝 혼란성을 야기시킬 수 있었겠지만, 이 show라는 단어 자체가 사형식 동사로 우리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단어 뒤에 요 단어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직접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앞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대명사의 격을 골라내는 문제죠. 명사구 앞에 쓸 수 있는 격은 무슨 격? 소유격이겠죠. His latest product. 정답은 C번입니다. 그죠? 아니, 우리가 show me the money라는 단어 할 때 show me 하고 다른 명사 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죠? 네. 그 노래 가사도 하나 기억나서 설명드려요. Show me your love. 그죠? Show me your love. 이 노래 가사 정말 많거든요. 이 사랑을 내게 보여줘. 네, 그런 가사도 많이 나와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골라볼게요. 지금 제인 볼드윈이 쓰고 있어요. 근데 쓰고 있는 것은 뭐뭇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건 회의였던 거죠. 근데 그건 언제 있었던 거죠? 지난주.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회의라는 거니까 당연히 시제가 무슨 시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시제 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능동태, 수동태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주어가 제인 볼드윈 사람이죠. 사람이 참석합니까? 참석됩니까?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attended. 답은 C번이 되는 거고요. 왜 뒤에 목적어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conference와 she의 사이에는 지금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미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는 목적어가 안 보이는 것 뿐이겠죠. 이럴 때는 굳이 목적어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주어만 봐도 사실 참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만 느끼셨다면 정답으로 쉽게 고르시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last week 이용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풀기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The success of Abendia. 명사구가 나왔죠?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누구인가요? 전치사예요. 자, after는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습니다. because는 접속사밖에 없어요. already는 부사예요. as a result는 of까지 붙여야 전치사입니다. 요걸 빼게 되면 이것도 부사구밖에 안 됩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 문제가 해석 문제라고 생각하셨겠습니다만 전치사라는 품사가 가능한 건 A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토익은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으로 이 애프터를 골라냈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으로 안 하고 풀면은 독해에서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풀 수 있는 독해 문제를 하는 문제를 못 풀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문법과 해석을 하지 않고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에 일단 weeks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몇 주 정도 괜찮죠? 몇 주, 제닝스 씨가 맥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는 컴퍼니라는 회사와 면접을 본
몇 주? 어허. 네. 그녀는 이사 업체와 일단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미 이사 업체와 어떻게 하기로 지금 플랜을 세워놨다는 뜻인 거겠죠. 그러면 일단 윅스 뭐뭐랑 어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시제라는 거죠. 여긴 과거 시제가 나왔고요. 과거 시제보다 더 먼저 뭐를 했다는 겁니다. 뭐뭐보다 더 먼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누가 좋을까요? before겠죠. 원래 이 before라는 단어가 시험에서 나올 때는 이쪽에 과거 동사가 나오면 이거 하기 전에 그 전, 이미 전 시제. 그래서 이 주절에는 항상 had pp라는 시제를 쓰는 이 시제적인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before라는 단어가 전에란 뜻이니까 전후 관계를 봐야지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는 문제죠. 한국말로 전에 이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과의 결합이 참 좋은 단어입니다. 3 days before, 3 weeks before, weeks before. 괜찮죠? 몇 주 전에. 이런 단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음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efore는 시제를 꼭 확인하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이 문제가 해석이 필요 없다라는 문제인 거 빨리 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appearance 명사, redesigned는 형용사. 그렇다면 이 앞에 들어갈 만한 분사는 부사겠죠. 정답이 total인데 간혹 가다가 명사, 형용사,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형용사가 들어오는 경우의 문제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 거냐면 대부분이 요 단어가 이렇게 하나의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의 문제가 토익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financial consultant, graphic artist 이런 거는 두 단어로 묶여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직책 이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financial consultant 우리가 재정고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책이니까 보기는 두 단어처럼 보입니다만 하나의 명사니까 그럴 땐 형용사가 쓰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하나의 직책이며 하나의 단어로 평소에 자주 쓰이는 그런 결합이 아니라면 응당 요 앞에 있는 이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모습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재디자인된, 해석을 해봐도 리디자인드를 꾸민다는 것 눈에 보이시잖아요. totally가 맞는 거겠죠. B번입니다. 다음 문제. have 동사만 나오면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뭐 때문이냐면 have 동사 뒤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죠. 뭐뭇을 소유하다는 뜻으로. 그 다음에 have pp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두 개가 다 된다면 다른 쪽의 단서를 이용하시는 게 맞겠죠. have 명사면 이쪽에 명사가 또 오진 않아요. 근데 have pp는 완료의 동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되겠죠. search capabilities 명사가 있다면 명사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pp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has to 해서 뭐뭐 해야 한다 이 뜻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역시 수동태라는 느낌이 또 요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뒤쪽에 다른 명사를 수반하는 건 안 되겠죠. 제일 라이벌이 됐던 게 A번과 D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토익에서는 하나의 단서만 주질 않습니다. 하나를 보고 4개 중에 어느 정도를 압축한 다음에 다른 쪽 단어를 이용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복합형 문제가 2015년, 2014년 후반도에 또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구별하는 방법을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have discount on 뒤에 명사 없을 때는 그때는 명사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 이 단어가요. Zera Media is a small advertising blank. 딱 봐도 이거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시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firm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회사란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규모가 좀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이 firm이라는 단어 앞에는 붙는 단어들이 보통 있습니다. 전자회사, electronics fir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다니는 회사, 변호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뭐라고 하죠? law firm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앞에 이 회사가
규모가 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전문으로 하는 전문 분야를 앞에다 붙이는 현상이 되게 강합니다. 광고 회사 이런 단어가 붙는다는 거죠. 근데 인더스트리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뭐죠? 산업의 업이에요. 업.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다가 heavy industry 그건 뭐죠? 중공업. light industry 하면은 경공업. 그죠? 그 다음에 steel industry 철강업. 업이 중요한 겁니다. 업무. 근데 이게 업무예요? 이게 업무예요? 회사 이름이지? 그 다음에 광고 회사. 로펌은 잘 아시면서 왜 애드버타이징 펌을 모르시는 겁니까? 알겠습니까? 정답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merge는 합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110번 문제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펌이 회사인 건 다 아는데 얘랑 같이 묶이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국어만 외우시는 건 정말 토익에서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 단어 정확한 본래의 뜻을 아시든지 누구랑 잘 어울려서 이 단어가 정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토익에서는 실질적인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많은 훌륭한 요리사들이 한 식당에 지금 있습니다. 그죠? 네. 요즘 사실 그 TV 프로만 봐도요, 이 셰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식당에서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메뉴는 이러한 특징이 있대요. 그죠? 네. ingredient. 요리 들어간 재료겠죠? 그 재료의 from. 이 재료의 그 원산지가 어디냐라는 거겠죠? farm이에요. 농장이에요. 아니 그럼 유명한 요리사들이 우리가 보통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거 하나 딱 써볼게요. 전복. 제가 사실 오늘 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강의를 끝나고 나면 저 오늘 횟집을 가기로 했거든요. 네, 종로에 있는 스시야 이런 횟집을 지금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전복하면 우리가 앞에다가 뭘 붙이면 좋을까요? 전복. 물론 여러 가지 그 전복이 낳는 우리나라에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완도의 전복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료, 음식이 들어갈 재료인데 그 지역에서 나는 그 느낌이 잘 살리는 게 바로 로컬이겠죠. 그죠? 그 지역 토산,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 갖고 요리를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이 가장 잘 사는 것이 보통 광고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저희 식당에서는 훌륭한 요리사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지역 산물로 만든 요리가 주 특징이죠. 이런 느낌인 겁니다. 로컬 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캐주얼 하면은 뭐예요? 평범한, 그죠? 네. compatible, 컴퓨터 호환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단어겠고요. original은 뭔가요? 원래 농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original 하면은 애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ocal farms가 잘 좋은 단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대명사 문제인데 너무 쉽죠. budget,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단어는 소유격이니까 their budget. 요런 거 사실 실제 시험장 가셔서 맞춰도 정답을 그러니까 점수 향상을 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항상 출제가 되니까 그죠? 네, 여기 또 문제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실제로 대화가 정답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의미구별 문제네요. 중요한 건 한 회사에서 비용을 뭐 했대요? 여러분, 회사에서 비용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늘리거나 줄이는 겁니다. 다른 개념이 없잖아요. 늘리거나 줄인다라는 느낌에 봤을 때 이 두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단어였지 않았을까라는 건데요. reduce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줄인다는 거 괜찮습니다. 원래 reduce라는 단어가 돈을 줄일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비용을 늘렸다라고 해서 B번을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extend라는 것은 기간을 늘린다는 느낌인 겁니다. extend the deadline. 그죠? 기간을 이렇게 늘려서 선생님 레포트를요 3일만 더 좀 기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I will extend your deadline.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늘린다라고 할 때 extend라는 단어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리고 줄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느리고 무엇을 줄이는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reduce는 여러분 돈을 줄인다는 거 혹은 양 같은 거 줄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money, amount 이런 거 줄일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요.
이게 처음이란 뜻이죠. 처음 뭐뭐. 전치사 to의 마지막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럼 명사 자리겠죠. 명사로 buyers와 buy. 요즘 들어 잘 나오네요. 하나의 단어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를 통해서 수의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여러분, 사람 명사는 항상 가산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문장 하나 적어보죠. I am boy. 이거 틀린 문장 맞나요? I am boy.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수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구매자라는 뜻 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수의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요? 쓰는 게 맞는 거겠죠? buyers가 맞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앞에다가 어를 붙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항상 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제가 방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러분 어라는 단어 있죠. 이걸 누군가는 부정관사라고 하죠. 부정관사라는 이 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혹시 그 근원을 혹시 아십니까? 이 단어가 옛날 옛적에, 그죠? 네, 그때는 원이라는 단어였었습니다. 그죠? 네, 원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단어가 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짧게 줄여 쓰려고 줄임형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어가 되는 겁니다. 원 해서 어가 된 거예요. 어라는 단어는 원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정관사 주라고 안 하죠. 일주라고 하죠. 한. 숫자와 잘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내시는 건데, 여러분 4개 보기 중에서 숫자랑 잘 어울리는 만한 단어 nearly 혹은 almost. 거의 한 주가 지났습니다. 느낌 좋잖아요. 근데 이 B번이 정답이 되려면 이렇게까지 붙여주면 정답이 가능합니다. approximately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이게 빠지게 되면 숫자 앞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2가지로 가져가 보자고요. 거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approximately a week 하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토익에서 숫자와의 결합을 묻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일단 앞에 주어 동사가 다 나와 있고 뒤에는 동사부터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누굴까요, 여러분? 양쪽에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ranges, 동사의 앞자리인 주어라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어라는 기능을 대신할 만한 대명사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단어 하나가 같이 한 번의 성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중에서 관계대명사 누가 있어요? who하고 what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2가지 중에서 누가 정답일까? 새로운 신입사원들은 개인적으로 디렉터를 만나야 된대요. 디렉터. 인사부서의 장인 겁니다. 그죠? 사람 나왔습니다. who가 되겠죠. 근데 그냥 사람이니까 who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접속사 필요하고 주어를 대신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구나. 그게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겁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가 바로 who였던 거죠. what은 오히려 앞에 명사가 없을 때만 정답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do라고 했죠. The step at Solare Resort. 그죠? Solare Resort는 제가 한번 가본 데거든요. 네, Solare Resort의 직원들은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여기 자리가 여러분 목적어 자리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목적어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어쨌든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의 성격이 아니면 일단 쓸 수가 없겠죠. 접속사 아닌 거 지워볼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whatever하고 if라는 단어를 골라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whatever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무엇이든지죠. 그래서 이 단어는 주어와 동사까지만 쓰면은 굳이 목적어 같은 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 단어 자체가 목적어의 단어의 수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if가 정답되려면 필요한 게 이렇게 다 나오죠. 빠질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can이란 동사까지 나왔고 뒤에 목적은 없어요. 그럴 때 쓴 단어가 바로 whatever란 단어입니다. whatever는 무엇이라도가 아니고 뒤에 목적어를 안 써도 되는 단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죠. 제가 지금까지 예상특강 하면서 많은 노래를 좀 했는데 이거 보세요. 리차드 막스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Right Here Waiting 이라는 노래 있죠? 중간에 가사가 뭐야?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두의 목적어 없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whatever 이런 단어입니다. if는 다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헷갈리는 단어가 이 두 단어예요. later, following이에요. 근데 later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를 때 쓰는 단어인 겁니다.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 언제인지 몰라. 근데 following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1950년에 6.25가 발생했습니다.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in the following year 하면은 그건 1951년 되는 거예요. 자, 일단 Please note that overnight orders after 3 p.m. 3시 이후에 그죠? 네. 주문을 하시면 그것은 그 다음 날 처리가 될 것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 날까지는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처리될 것입니다. 근데 언제가 그 다음 날인가요? 주문한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3시 이후에 주문하시면 바로 그 다음 날 처리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following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관사 더랑 또 되게 잘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야. 목요일 날. 목요일 만약에 3시 이후에 주문을 했어요. 그럼 그 처리가 언제 된다는 얘기죠? 금요일 날 처리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아는 거예요. 그건 following 겁니다. 근데 later는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 몰라. 모를 때는 later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이게 사실 그 2월 달에 어떻게 등장을 했었냐면 confuse 다음에 여기가 사실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두 개를 잘 섞어라. 그냥 완전히 섞어라는 뜻의 fuse라는 단어를 이용한 문제였었는데 이게 한번 나왔으니까 이번에 그 fuse 자체를 우리가 또 한번 정답으로 한번 몰아가보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fuse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fusion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섞는 겁니다. 그래서 섞을 만한 단어가 두 개가 보일 때 A with B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바로 fuse라는 단어의 성격인 겁니다. 물론 fusion은요. A with B도 되고요. A into B도 돼요. A를 B에다가 섞는 거. 이것도 괜찮습니다. convert는 바꾸는 거잖아요. A를 B로 바꿀 때 이 단어도 into 써요. with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단어는 아예 이 with나 into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죠. expedite이라는 단어가 뭐죠? speed up인 겁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뒤에 expedite your order. 당신의 주문을 신속히 처리하다. 그 다음에 solicit은 뭐죠? 간청하는 거죠. solicit aid from the government. 정부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다. 좀 도와주세요. solicit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전혀 다르죠? 이 fuse가 2월달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으로 한번 여러분이 꼭 아실 만한 단어입니다. A with B, A into B 둘 다 되는데 with가 사실 더 자주 쓰이겠죠. 네. 다음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해석으로 푸시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 want가 있으면 to랑 친한 거는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죠? hope, expect, wish to 이런 거 잘 알아. 근데 arrange to 이런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arrange to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이런 느낌인 겁니다. organize하고 make plans 정도의 뜻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딱딱딱 이게 구성한 다음에 계획 짜는 것을 organize라는 겁니다. 그죠? 뭔가를 그 마련하다는 뜻이 좋아요. 드라이어라는 닥터가 있는데 그 사람은요
룸 서비스를 통해서 아침을 딱 7시에 매일매일 가져오도록 미리 딱딱딱 올거나징 한 다음에 계획 딱딱 짜놓은 겁니다. 그죠? 전화해서, 그죠? 7시 매일 아침마다 이거 저기 아침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플랜을 짜놓은 거를 arrange라고 하는데 그때 투부정사가 항상 같이 써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왜 안 된다고요? 투부정사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네. devoted는 전치사 to랑 되게 잘 어울리죠. to 부정사가 아니라. 그런데 5일 중 3일이 2시간씩 늦었다는 겁니다. 그죠? 7시에 먹어야 되는데 9시에 갖고 온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화가 나는데, 나 같으면 중간에 전화했죠. 여기요, 7시인데요. 왜 룸서비스 안 와요? 전화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기다렸나 봐요. 그죠? 네. arrange는 투부정사면은 뭐뭐 하도록 마련해 놓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뭐냐면 arrange to라고 써도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for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로 하여금 이거 하도록 마련해 놓는 겁니다. 저기 김대리가 공항으로 픽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 will arrange for Mr. Kim to, 그죠? pick you up at the airport. 그럴 때는 for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부정사의 결합성. 다음 문제. 어가 나왔습니다. 명사. 명사형 하나밖에 없어요. collection. 근데 이게 쓰는 틀이 뭐죠? 항상 a collection of 복수. 이게 중요한 거죠. 컬렉션이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그죠? 모음집이 되려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short story 하면 우리나라 뭐죠? 단편. 그죠? 그럼 여기다 컬렉션 들어가면 우리 참 잘 어울리는 단편선. 그죠? 네. 우리 어릴 때 안데르센 단편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네. 저희 고등학교 때는요, 진짜 그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책 이름이 short story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그 작가가 누구였을까요? 에드가 알란 포우라는 작가 아시죠? 에드가 알란 포우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라는 책을 진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Black Cat 이런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A Collection of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명사 골라도 되고 요 틀을 좀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우리가 전철 같은 데 타면은 CD 이렇게 모음집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오늘도 전철 안에서 우리 승객 여러분들 무사 안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억의 명곡 갖고 왔습니다. 집에 딱 가서 틀어보면은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인데, 그죠? 네, 비틀즈가 안 불렀어, 그죠? 네, 남미 쪽, 그죠? 파라과이나 그쪽 베네수엘라 쪽 사람들이 불러갖고 원래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이게 불러야 되는데 Yesterday, All my 이렇게 부른 그런 거 한번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collection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닝스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기다리고 있는데 잉크 카트리지가 뭐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배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왠지 이것도 배송, 전송 헷갈리죠? 공급, 그 다음에 출시 다 헷갈리죠? 여러분, 일단 뒤에 보면요. 복사를 내일까지 맞추려면 빨리 용지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용지라는 것이 출시가 되나요? 출시라는 것은 신제품일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안 되죠. 서플라이가 공급이란 뜻일 때는 여러분 불가산이에요. 어랑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종이 보통 보내주지 않나요? 업체에서 배송을 기다리고 있다? B번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적어볼까요?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 그냥 전송이 아닙니다. 교통수단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ublic Transportation이라는 단어가 교통수단이라고 그렇게 써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통수단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정답이 A번인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한국어로만 이 단어들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이 단어들을 어느 상황에서 쓰시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릴리스는 신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서플라이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공급이란 단어 뜻 자체일 때는. 그 다음에 이거는 교통수단이니까 train, car, vehicle, air 이런 단어의 느낌, 에어플레인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정답이 되는 거겠죠. 다음 문제.
오늘의 정답인 skilled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숙련된 정도입니다. 노련한 정도의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된이잖아. 된이 요거 아닌가요, 여러분? 숙련한? 그러면 이제 ing 되겠네요. 보통 그래서 사람 앞에 쓰는 아주 기술이 많고 노련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일 때는 다 이 skilled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ed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이 아시는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experienced라는 단어도 있죠. 그 다음에 seasoned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을게요. accomplished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 드드드예요. 뜻은 다 똑같이 숙련된.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월 4일 날 The Board of Directors는 바로 그 이사회에서 이 사람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임명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임명하다라는 단어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명할 때 여러분 프라이빗하게 임명하나요? 야, 네가 대표이사야. 그렇지 않았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명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전 세계에 그 사실을 다 알리고 다 알잖아요. 임명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쓰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이 단어랑 어울리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공식 발표하다. formally announce, formally appointed. 딱 두 개가 어울리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죠? speak랑 잘 어울리는 단어죠. eloquently 하면요. 아주 말을 잘한다는 뜻인 겁니다. 저 사람 말 잘하네. 달변이라는 말을 쓰죠. 달변. 좀 달변가야.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imperatively. 몹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럴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객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네. In response to repeated customer request.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유용한 제품들이 없을까라는 반복적인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죠? 이 회사는 이제 MP3 플레이어를 제공하는데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유용한 제품이라면 여러분 기능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보다 더 좀 폭넓은 기능의 제품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wide와 어울려야 되는 단어, 그죠? 그 단어가 누굴까요? array라는 단어입니다. array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룹이나 레인지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기능의 MP3 플레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고 기능이 여러 개가 들어있으면 좀 더 유스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제품에 고를 때는 제품군이 보통 많은 게 좋은 거죠. 그죠? 네. 그게 array. 쓸 때 a wide array of 혹은 a wide range of 이렇게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네. gauge란 단어가 있죠. gauge. 이거는 딱 한 단어 붙이시면 되게 쉬워요. fuel gauge가 뭐죠? 자동차 타면은 여러분 연료 계기판 이렇게 딱 있는 거 있죠. 요거 측정할 수 있는 그거 있죠. 그걸 게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그 수치를 연료 측정기. 그죠? 띵. 아이고. H가 붙어 있으면 이제 만땅. 만땅이 아니라 가득 찬 거겠죠.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a wide array of 하면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폭넓게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range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문제도 사실 보자마자 정답을 고르지 못하시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designed 되었다라는 말을 제작됐다라는 말로 바꿔볼게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수 제작되었다. for 이하를 위해서 제작되었다가 아니고 특수 제작되었다. 그게 바로 specifically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단어가 especially라는 단어, specially라는 단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특별하게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세하게 라는 뜻도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센스 노하우라고 하는 새로운 FedEx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회사의 새로운 배송 시스템인데 그것이 왜 제작되었을까요? 특별히 이런 것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designed specifically 요 단어들 혹은 is created specifically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상세하게 말고 특별히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요 단어랑 묶여서
시험에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deliberately 하면요. 우리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의로, 그죠? 일부러 지나가다 딱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예, 일부러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중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개의 뜻이 다 있어요. persistently는 아주 그 의지가 세다는 뜻이죠. 그죠? 불굴해, 그죠? 단호하게, 굽히지 않고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뜻과 조금 다르다면 오늘 특별하게라는 뜻, 이런 단어와 잘 어울린다는 거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문제를 바꿨습니다. 원래 이렇게 앞에 수량 오브까지 나왔을 때, 수량까지 오브가 나왔을 때 여기 이렇게 접속사가 있으면 여기는 접속사의 기능이 필요 없어서 그냥 대명사 댐이 나오는 게 오늘의 정답이에요. 여기 접속사가 있으니까 굳이 관계 대명사를 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관계 대명사는요, 이 관계라는 기능 자체가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관계, 연결하는 단어가 있는데 또 관계 대명사를 쓸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대명사를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and가 없었다면 여기서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쪽에 있는 문장을 연결할 만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none of, some of, any of, 이때 앞에 있는 단어가 사람이 아니면 항상 which밖에 못 쓰죠. 그래서 one of which, none of which, all of which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실제 시험엔 이게 정답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예상되는 부분은 다른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 and가 있으면 tham으로 바뀌는 문제입니다. 접속사의 기능이 있으면 그냥 대명사, 없으면 관계 대명사.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참 좋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나무로 된, 나무 골절, 나무의 어떤 그런 골격을 갖추어진 주택들이 요즘에 인기가 많답니다. 그럼 여기서 데이가 받은 건 누굴 받은 건가요? 하우지스를 받은 거죠. 그 나무 골격을 갖고 있는 주택들은 에너지 효율성이다. C번을 만약에 고르게 되시면은 동격이죠. 여러분, 집하고 효율성이 동격인가요? 아니죠.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는 게 맞겠죠. 이 단어는 에너지와 묶여서 에너지 efficient, 이게 한 덩어리 정도를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냐면 이 차로 따지면 연비가 좋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걸 energy efficie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and 뒤에도 friendly, 이 단어가 뭐죠? 형용사예요, 여러분. 이거 부사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형용사, 에너지 efficient 형용사, and로 연결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 명사와 형용사가 이렇게 같이 쓰이는 형태들을 아직 못 보셔서 그런데 되게 많습니다. energy efficient 정말 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heat sensitive, 이게 뭐죠? 열에 민감한, 이거 한 단어예요. heat sensitive 하면요, 알겠습니까? light sensitive, 빛에 민감한. energy efficient도 에너지가 효율적인.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는 단어들 많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friendly도 형용사예요. 이건 수식어구니까 and를 중심으로 형용사. 정답은 B번.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그 4개 보기 중에서 일단 with와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keep up with. 그럼 뜻은 뭔가요? keep은 유지하다죠. up은 위쪽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with 이하에 있어서. 기술의 진보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거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걸 같이 따라가는 걸 keep up with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 비슷한 뜻이 있어요. keep abreast가 그거랑 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그죠? 뒤처지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of예요. keep abreast of. 이 단어를 예전에 외울 때 저는 어떻게 외웠었던 기억이 나냐면, 이 breast란 단어가 뭐죠? 이 가슴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breast. 우리가 그 달리기를 하고
1등 선에 딱 들어갈 때 육상 선수를 어떻게 하나요? 물론 그 숄트트랙 선수들은 발을, 그죠? 네. 이 발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한데, 육상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항상 이 가슴 쪽을 많이 내민다는 겁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죠? 네, 이 상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배울 때 모모 이하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가슴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그게 keep abreast of. 그래서 뭐뭇을 유지하다, 뒤처지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건데, 느낌 비슷하다면 전치사로 구별하시는 게 맞겠죠. 픽업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태운다든지 집어 올리다는 뜻이고, look dow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내려다 본다는 뜻도 되고요. look down on 이라고 하면 이제 멸시하다는 뜻도 있어요. 응? 아이고, 토익 점수도 낮은 게 말이야. 그러면 look down on, 그럼 이제 멸시하다. 그죠? 그런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eep up with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keep abreast of도 비슷하지만 전치사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 문제가 또 제가 의도한 부분이 뭐였냐면, has recently changed가 참 좋다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답은 C번이죠. 이 A번이 안 되는 것만 밝히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다시 적었냐면 최근에라는 뜻이에요. 최근에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를 때 쓰는 말인 겁니다. 그죠? 네. 야, 너 여자친구랑 언제 헤어졌어?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구체적인 말을 하면은 그 단어를 쓰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나 너 이거 언제 샀어? 최근에. 범위가 이게 넓은 건데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면요, 뒤에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의 어떤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난 10년거나. 여러분이 그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죠. 최근 10년 동안, 최근 지난 10년 동안. 이게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최근에는 구체적인 시간하고 잘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확 바뀌었다. 그게 정답이 된 겁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 most란 단어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뭐죠? 대부분이죠. 대부분. 대부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숫자랑 안 어울리죠. 대부분 35개 이상하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붙이면 거의 35개. 이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을 이용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cently가 안 되는 것을 밝히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 문제. who라는 단어를 잘라봤고요. what이라는 단어 잘라갔고요. what, how예요. 그러니까 ever하고 no매로 신경 쓰지 말고 3인방입니다. who, what, how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who는 그냥 who예요. 그죠? Who are you? 동사 나오면 who예요. 그 다음에 what은요, 여러분 이런 말 써보셨습니까? What kind of? what은 뒤에 명사를 꾸밀 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what food?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how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썼던 말이 뭐였습니까? How old? How old are you? 형용사죠. How many books? How much? how는 친한 단어들이 형용사나 부사들이에요. How often? How many? How old? How tall? trivial. 형용사 나오고 뒤에 주어동사 나왔죠? 형용사랑 친한 단어 누구죠? how예요. 알겠습니까? however가 나오건 how가 나오건 형용사가 먼저 등장하고 왔다는 얘기는 얘랑 친한 단어를 쓰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how라는 겁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how를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요거만 나오면 어고 붙여도 전에예요. in advance 붙여도 전에입니다. 2주 전에입니다. 헷갈리시죠? 그래서 문법이 이 텍스트와 공식으로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고를 쓰게 되면요, 현재를 중심으로 지나간 과거를 향하는 요 전에를 얘기하는 거고요. in advance는 무슨 뜻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전에, 2주 전에라는 뜻인 겁니다. 시점 자체가 현재를 중심으로 전인지 미래를 중심으로 전인지 이건 다른 거예요.
자, 콘서트에 입장하는 것은 무료래요. 하지만 방문객들께서는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약하는 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예약합니까? 가기 전에 예약하는 거죠. 미래죠, 미래. 정답은 in advance. 그죠? 2 weeks in advance는 시제 자체가 현재를 중심으로 앞으로 있을 일인 겁니다. 어고는 지나간 일을 할 때 쓰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숫자와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 되겠죠. 다음 문제.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offer라는 단어는 뭐로만 많이 알고 계시냐면요. 우리 회사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제공합니다. 사형식 동사 괜찮습니다. 하지만 offer는 바로 명사 하나를 써서 저희 회사는 전자패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형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offer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의 결합성은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off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이 단어가 쓰면요. be willing to do. 기꺼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커스 인스팅이라는 회사에서는요. 원본 영수증 사본을 그죠? 기꺼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To get a full refund. 환불을 받기 위해서 그가 구매한 부분에 있어서 원본 영수증을 기꺼이 그죠? 네. 제공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불 영수증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알겠어. 그죠? 기꺼이 해드리겠다는 거. offer to예요. 이게 사형식 문제로 내는 그런 틀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offer to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죠? 기꺼이 뭐뭐 해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offer to 모르셨다면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여러분, found라는 단어가 있어요. found는 find라는 단어의 이제 과거형인데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조사 결과 보니까 거의 모든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개발된 스마트폰의 기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다 이제 형용사 쓰면 참 좋은 자리죠. 오형식 동사는 마지막에 형용사를 쓰기 때문에. 그럼 형용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누굴 쓸지 참 고민돼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항상 한 단어밖에 안 쓴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어필링이라는 단어밖에 안 씁니다. 이거는 안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뭐죠? attractive, 매력적이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의 기능 괜찮다. 그럴 때 항상 어필링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필도 안 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사의 구문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 단어만 쓰는 단어인데 하필이면 ing가 붙어서 얘랑 구별하는 문제로 출제를 해보면 수험생들은 헷갈리겠지 라고 해서 만든 문제겠죠. 말도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죠? 사람 이름인데 만약에 제 이름이 이용순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남자지 여자는 아니잖아요. 헷갈리시나요? 근데 아니죠. 근데 왠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네. 여자 아닌가 남자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는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어필 링밖에 없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업무팀에서 그 직원들께서는요. 마지막 요거를 완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사 프로젝트 있죠? 힐스테이션이라는 근처에 있는 공사 프로젝트에 마지막을 장식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정답이 누구요? phase. phase라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One of the stages. 여러 단계 중에 딱 하나를 phas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서 어느 단계? 마지막 단계라는 뜻인 거죠. 그게 phase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degree는 뭐예요? 학위. destination은 뭐죠? 최종 목적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travel destination 하면은 여행 목적지. 그죠? 네. 목적지예요. 직원들은 목적지를 달성해? 아니겠죠. 스피드를 달성해? final phase. 그럼 phase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얘기인가요? 순서를 말해주는 단어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얘기죠. 그죠? 첫 번째, the first stage, the final stage 그런 단어처럼
the first phase, the final phase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destination은 뭐 운명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목적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tourist destination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그럼 그게 바로 여행지라는 뜻인 거예요. tourist destination. 그죠? 네. 다음 문제. 이 문제는요, 역시 따끈따끈한 문제죠. 얼마 안 된 문제입니다. 2월 달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썼죠. 만약에 용재 and 원빈 are alike. 이용재하고 원빈 좀 닮았네. 그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웃기지 뭐. 그거 하려고 그랬죠, 지금요. 네. 예문 아니에요, 예문. 그죠? 그냥 다큐로 받지 마시고, 그죠? 네. 좀 농담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alike는 우리가 형용사라고 할 때는 비동사 뒤에 쓰는 형용사로는 우리가 많이 보셨을 텐데, alike가 부사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A and B alike. A와 B 둘 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앞에 A and B가 있어야 돼요. 여행객들과 주민들 모두. 그게 alike예요. 이게 딱 요즘 추세가 아니죠. 요즘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럼 그들이 내는 방향이 뭘까요? 하나의 단어가 형용사와 부사, 즉 품사가 두 가지가 있고 그 용법이 다르다면 기존에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었던 그 용법도 냅니다. 하지만 그걸 다르게 해서 다른 데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토익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의 단어가 용법이 두 가지 이상 있다면 그 두 가지를 먼저 섭렵해 놓고 있어야지만 어느 달에 시험을 봐서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고 맞출 수가 있는 거겠죠. alike를 항상 닮은이란 정도만 아셨다면 여행객하고 주민들에서 닮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A and B alike 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나머지 단어들은 다 낚시질이죠. 닮은, 똑같은, 모모로스 뭐 이런 정말 유치하기 짝이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풀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이 onc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으로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했어. 근데 아직 안 했는데 이게 다 되면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기 친구야 어디야? 그러면 만나기로 한 상황인 겁니다.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친구야 어디야? 아, 낙성대? 저기 강남역 오면 전화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안 온 것 뿐인 겁니다.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될 future ac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once 다음에는요 두 가지 시제가 가능해요. 현재 시제 혹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그것을 다 일단 하고 나면 시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미래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죠. 각 부서의 장들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이게 안 된 거죠. 그럼 일단 시제적으로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 볼게요. budget 단수인데 approve 안 되죠? 현재 완료 시제 됩니다. 다만 능동태와 수동태란 뜻인데 예산이 여러분 승인합니까? 승인되죠? A번이죠. 근데 once의 뜻을 잘 모르시죠? once랑 if랑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if는 만약 뭐뭐라면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요. 내년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요 전만 오게 된면이라는 뜻이죠. 야 저기 강남역 오면 전화해. 걔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걔가 안 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시간상의 뜻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원스는요. 현재와 현재 완료 둘 다 된다. 알겠습니까? 네. 요것도 우리가 중요한 문제네요. 우리가 요 자리에다가 요거 쓰면 여러분 참 좋다는 느낌 드시죠? in addition to 월급 외의 보너스. 그죠? 근데 in addition to까지 썼으면 이거 C번 정답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바로 on top of입니다. 월급에다가 위에다 한 번 더 얹어주는 거죠. in addition to의 느낌을 쓰실 때 대신 쓸 수 있는 거 on top of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우리 또 토마토에서 나오는 책 중에 천재 제3 시리즈가 또 우리 절판이 아니고
아주 절찬리에 판매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나오고 요즘 최근에는 항상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on top of는 그냥 뭐뭐의 위에가 아니죠. 이거 말고 플러스해서 더 준다고 할 때 쓰는 단어. in addition to의 동의어로 가져가 보시면 아주 좋은 단어가 될 거예요. moreover는 여러분 전치사가 아니죠. 부사죠. 그 다음 문제. 온라인 뱅킹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질문들은 이쪽으로 뭐뭐와 연관된 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단어는 반드시 to랑 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따끈한 문제죠. pertaining to 뭐뭐과 연관된 항상 요 ing 형태를 쓰셔야 됩니다. pertaining to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이제 정답이 또 가는 단어가 pertinent to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건 형용사죠. 이건 분사고요. 둘 다 뜻은 같습니다. 뭐뭐과 관련된이라고 할 때 pertaining to, pertinent to. 나머지 단어 왜 안 될까요? to랑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들 속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명사가 나왔으니까 C번 가시는 분들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답은 B번입니다. 이 budget이라는 단어가 예산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이게 저가의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가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저가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단어가 저가항공이란 말이죠. 이 budget은 다른 단어랑은 되게 안 어울리는데 budget flight이란 단어는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뒤쪽에 교통수단과 관련된 단어가 나왔다. 그럼 budget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예산상해라는 뜻이에요. 예산상해. 그죠? 그러면은 마닐라에서 시애틀로 가는 예산상해 비행기 어디 있습니까? 저가항공이겠죠. 하나의 단어가 명사로는 예산인데 형용사로는 저가의란 뜻이 있다. 이게 요즘 추세라니까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갖거나 뜻이 두 가지 있는 경우. 너 요건 몰랐지? 그러면서 요즘 문제 잘 내고 있어요. 이거는 요 단어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예산상의 뭐 다른 명사가 온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flight이 나왔다면 그때는 budget flight을 미리 알고 계시지 못하면 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part 6도 우리가 또 자세하게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part 6는 여러분 항상 그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한데요. 광고 지문입니다. 광고요. 그죠? 네. 다음 광고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뭘 광고하는지 잘 보셔야 되겠죠. 만약 당신께서 이상적인 공간을 찾고 계신다면 child's back to school shopping이죠. back to school 하면요.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신학기. 그죠? 신학기 때 필요한 것들을 살 만한 장소를 원하신다면 더 이상 여기 말고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라는 뜻이겠죠. 쇼핑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광고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 시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러한 제품들을 제공했었죠. 네. 제공할 걸 아니죠.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항상 광고에서는 현재 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오늘 신학기 제품들과 관련된 광고의 글인데요. 당신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와서 어떻게 보란 얘기인가요? 샅샅이 살펴보란 얘기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누구죠? closely. 진짜 면밀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look closely. 그죠? 네. 흐름 탔잖아요. 오늘 와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신학기 제품들을 찾고 계십니까? 저희 가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를 넘겨왔을 때 Just ask one of our many friend employees. 직원들에게 요청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찾기 원할 때 그럼 여기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help, guide, assist 다 될 수 있는 단어들인 건 맞죠? 근데 뒤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단어 뒤에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원형 부정사. 그건 help밖에 안 됩니다. help 목적어 원형 부정사, help 목적어 to 부정사. 이것이 help는 되는데 나머지 단어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석 문제보다는 어법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문제가 맞는 문제였겠죠. help you find. help는 원형 부정사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필요한 문제만 풀고 흐름을 탔기 때문에
오늘 무슨 글이었어요? 신학기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쓴 글인데, 첫 번째는 광고는 현재 시에 쓴다. 두 번째 문제는 와서 살펴봐라. 직원들이 도와준다. 자세한 해석이 사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이번에 공지사항이네요. 그죠? The Taylor Institute. 무슨 기관 이름이에요. Largest private academies in the world. 아카데미가 들어오면 학원 이름일 가능성이 높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인 사설 학원의 이름인 테일러 인스티튜트는 발표했대요. 바로 Chinese, 중국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진출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학원이 이거 지금 다른 쪽으로 진출하네요. 그죠? 네. 대단한데요. 그래서 It is now looking to hire blank. 학원에서 뽑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뽑는 거죠? 강사 뽑는 거죠. 저 같은 강사 뽑는 거죠. 강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Instructors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흐름을 타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좀 채용 광고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회사는, 테일러 인스티튜트는 뭐 하는 회사, 학원이냐면요. 스킬을 가르치는 학원이래요. 학생들에게.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문법 문제가 됐잖아요. Due to the Chinese market이에요. 중국 시장에서 이런 학원이 생기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대표이사께서는 성공을 거둘 거래요. 처음인 건 조금 안 좋은 거잖아요. 신생 업체니까. 근데 성공하길 바라고 있대요. 그게 양쪽의 반대적인 단어를 연결할 때 쓰는 단어는 even though인 거 아시죠? 비록 저희가 신생 기업이긴 합니다만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느낌이 날 때 쓰는 접속사 even though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에서는 여러분, 지금 아까 강사 뽑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강사를 뽑고 있다라고 해서 구인 광고가 있었어요. 문 열었을까 안 열었을까? 안 열었지. will open이죠. 이게 왜 해석이에요? 흐름인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5년 3월 29일 날 시험에 대한 문제들도 제가 또 다 특강을 마쳤는데요. 지금 1, 2월 달에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 정도는 또 과거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려워했던 문제들만 선별해 봤어요. 아마 다른 특강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인 겁니다. 맨날 풀어서 맞는 문제들 많이 풀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몰랐던 것들을 알아야 그 특강에서는 건져가는 게 있는 거겠죠. 항상 그러한 특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9일 날 있을 시험에서 꼭 좋은 성적을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특강의 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